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피스 인테그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파이프가 있어요. 어떤 관이 있는데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파이프 안에. 근데 이제 뭘 구하고 싶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단위 시간 동안 요 단면적 S를 통과하는 물의 양을 구하고 싶어요. 단위 시간 동안 단면적 S를 통과하는 물의 부피,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 흐름률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 이 U는 뭐냐면 속도 벡터인데, 물의 속도 벡터예요. 그러면 이제 단위 시간 t 동안 얼마나 가요 물이? t 동안은 ut만큼 물이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물이 그때 요 단면적 S를 통해 흘러 들어간 물의 부피는 얼마큼 될 거냐면 요만큼이 물이 흘렀겠죠, 그죠? 그럼 말 그대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물이 흘러 들어갔냐면 이만큼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에다가 이 면적을 곱한 거, 그만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 부피 흐름률이.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이거를 물리에서 플럭스라고 많이 불러요. 플럭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을 공부를 했었죠. 그때 라인 인테그랄을 뭘로 생각하면 좋다고 했냐면, 물리에서 1, 1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서피스 인테그랄은 물리에서의 뭐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럭스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요 플럭스 계산하는 법을 오늘 알아볼 건데, 지금은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경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조금씩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하는 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 첫 번째 경우라고 해볼까요? 가장 간단한 경우 같고, 그럼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속도 벡터는 일단 파이프랑 나란하다고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지금 요 파이프 벽이, 여기 파이프 벽이죠. 요거를 따라 흐른다. 이렇게 삐뚤빼뚤 안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이번에는 속도의 크기가 포지션에 의존한다고 해볼게요. 각 지점마다 속도가 달라요. 이 지점에서 물의 속도랑 이 지점에서의 물의 속도랑 이 지점에서의 물의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해졌죠, 아까보다. 아까는 그냥 무조건 속도의 크기를 U라고 놨는데, 지금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속도의 크기가 각 지점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럴 때 많이 하는 방법이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요. 작은 면적으로. 이 면적을 DS라고 하면은, 이 DS를 통과하는 플럭스를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플럭스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더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토탈 플럭스니까. 그럼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뜻이냐면, 적분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일단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작은 면적을 하나 잡아가지고, 좀 크게 그리지만 작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릴게. 됐다. 요 면적이 DS인데, 여기를 뭐 DX라고 하고 여기를 DY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면적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굽이지지 않았다고 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면적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커브, 그러니까 굽어 있죠. 보통 곡면이죠, 곡면 여러분, 곡면. 근데 지금은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제 플레인으로 볼게요, 플레인, 평면으로. 자,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오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각 지점마다 속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가 면적을 아주 작게 잡으면은 그 작은 면적 DS에서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면적 DS를 통과하는 플럭스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플럭스를 Q라고 쓸게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Q라고 놓으면은 이제 미소 플럭스라고 부르면 되겠죠. 작은 플럭스. 이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DS를 DX 곱하기 DY라고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토탈 플럭스니까 적분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서피스는 변수 몇 개를 표현돼요, 여러분? 우리가 커브는 파라미터 1개, 서피스는 파라미터 2개를 표현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적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블 인테그랄이래요.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 기호가 2개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적당히 토탈 면적 S라고 하면은 이거 S에 대하여 적분해주면 돼요. 자,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dx, dy. 나 조금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또 더 복잡하게 한번 해볼게요. 최종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까지 갈 건데, 그러면 그 다음 복잡한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네, 이제 속도의 방향이 비트백도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임이에요, 임이. 속도 벡터가 마구잡이. 방향도 마구잡이고 크기도 마구잡이에요, 포지션 따라서. 자, 그리고 대신에 그 면적은 우리가 플레인으로 여전히 가정할게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공면에 대해서, 그리고 벡터 필드도 임이에요. 포지션마다 달라지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림으로 따지면 이거죠.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미소 면적이 있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물이. 삐뚤빼뚤하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플러스를 어떻게 사면 되냐? 얘를 한번 쪼개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속도 벡터를 이렇게 쪼개보면은 이제 이 플럭스에 기여하는 벡터 성분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면적을 통과하는 속도 벡터는 얘냐 이거죠.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러분? 얘겠죠, 얘. 근데 이 성분이 플럭스에 순전히 기여하는 놈이다, 이거예요. 얘는 플럭스에 기여를 안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분만 뽑아서 이제 면적이랑 곱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내적이죠, 여러분. 근데 내적하려면 벡터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벡터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면적도 벡터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의 수직한, 요걸 노멀 벡터라고 하면은 요 녀석과 내적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역시 미소 플러스를 계산할 건데, 이 성분, 그러니까 속도 벡터가 면적의 노멀 벡터의 나란한 그 성분만 이제 플럭스에 순전히 기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성분은 기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면은 얘랑 어때요, 여러분? 수직하니까 이게 빵 나오면서 내적하면 90도면은 이제 내적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럭스가 없어요. 역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토탈 플럭스니까 적분해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기초 미적분만 공부를 하면은 이 적분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네, 얘가 일단 아비트러리예요. 임이고, 그러니까 마구잡이 생겼어요, 벡터 필드가. 그리고 이제 얘가 공면이에요, 여러분. 굽어져 있어요. 이제 이 경우가 가장 이제 복잡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서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 뭐 벡터 필드가 이렇게 막 U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얘도 쪼개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쪼개가지고 DS로 쪼개가지고 여기서 플럭스 계산하고 여기서 플러스 계산하고 다 더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계산법을 우리가 고안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 DS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DS 미소 면적을 표현할 수 있겠냐. 그 이제 요 미소 면적에 뭐를 또 그려야 돼요? 예, 요 노멀 벡터 요거를 표현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조금 복잡해요, 여기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얘가 제가 좀 크게 그리지만은 엄청 작은 애예요, 사실. 이걸 보통 뭐 패치라고 많이 불러요. 패치. 이게 DS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토탈 서피스 S가 있으면은 그 미소 부분만 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미소 면적 DS를 통과하는 플러스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DS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제 근사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패치라고 부를게요, 여러분. 요걸 패치라고 부를게요. 요거 제가 어떻게 근사시키냐면 저평면을 생각해요, 여러분. 요 패치에서 요점에서의 저평면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런 거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런 저평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저평면. 그래서 이 DS의 면적을 요 저평면, 그러니까 요거의 모양이 이제 평행사변형이죠. 이 평행사변형으로 근사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무슨 원점이 있다고 하면은, 요게 뭐냐면, 아까 근데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서피스는 역시 포지션 벡터로 나타내면 되는데, 우리 커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포지션 벡터로 나타내는데 그게 뭐에 의존했어요, 여러분? 네, 어떤 파라미터 t에 의존했죠, 여러분. 한 개에 의존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서피스는 파라미터 몇 개에 의존한다? 2개에 의존해요, 여러분. 그걸 제가 V랑 W라고 쓸게요. 어떤 두 파라미터가 있는데 V랑 W에 의존해요. 그럼 제가 여기에 포지션을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의 위치는 제가 이쪽으로 변하는 거는 이제 W 고정 그리고 V가 변한다고 할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돼요. W는 고정시킨 채 파라미터 V만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변하는 거는 제가 뭘 고정시키고 뭐만 변한 거냐면 이때는 V를 고정시키고 W만 변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그렇지만 사실 엄청 패치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작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요 빨간 벡터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 벡터에서 이 벡터 빼면 되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요 빨간 벡터는 뭐가 돼요, 여러분? 네,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제 내가 근사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사. 그러니까 이 녀석 튀었다. 이 녀석이랑 거의 이제 나란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 보이는데 요 패치가 진짜 엄청 작으면은 여러분, 패치가 엄청 작으면은 이게 근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요 벡터를 잠깐 여기다가 써볼게요. 테일러 익스펜전 한번 해볼 건데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냥 요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실 건데 한번 요거 테일러 익스펜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뭐 그다음에 뭐 2창, 3창 이게 쭉쭉 가는데 저는 이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한다고 했으니까 1차까지만 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랑 지워지고 뭐만 남아요? 얘만 남아요. 얘예요, 얘. 이 녀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냐면 얘가 이 녀석이에요, 여러분. 이 녀석. 그럼 비슷하게 하면은 이제 얘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안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해요, 여러분. 그럼 걔는 어떻게 쓰면 돼? 얘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러분? 얘가 아니죠, 여러분. 이 녀석. 색깔 좀 바꿀게요, 여러분. 난잡한데 이 녀석이 뭐예요, 여러분? 이 녀석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네, 두 벡터 외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외적하면 그 크기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이 DS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외적하면 되는데 뭐 DV, DW는 바꿔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돼요. 구했을 때 TS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노멀 벡터죠, 여러분. 노멀 벡터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의 수직한 요 벡터, 수직한 요 벡터.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요 평행사변형 있죠, 요 자주 색깔. 요거의 노멀 벡터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죠? 저편면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여러분? 얘는 한마디로 이제 요 벡터랑 여러분, 요 벡터랑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죠, 여러분. 외적하면 되죠. 외적하면 이제 두 벡터의 수직한 벡터가 나오니까 그 녀석을 노멀 벡터로 잡으면 되는데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 크기가 뭐냐면 그 크기가 뭐예요, 여러분? 얘죠, 그죠? 그러니까 DS가 노멀 벡터의 크기가 돼요. 요 평행사변형의 크기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네, 요 벡터랑 외적을 하면 두 벡터의 수직한 이제 노멀 벡터가 나오는데
크기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로 나눠준다고 여러분? ds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제 얘랑 뭐 약분된다고 보면은 남는 게 요것만 남는 거죠. 자, 좀 뭐 복잡했는데 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소 면적 벡터를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서피스 인테그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플럭스 계산해 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플럭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요때 가장 복잡한 경우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플레인이면은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플레인은 이제 미소 면적 구하는 게 간단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플레인이 아니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이제 공면이라면 요 ds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구한 거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뭐 여기 가로 치우시고 싶으시면 쳐주셔도 돼요. 헷갈리시면은. 근데 내적은 이제 벡터끼리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벡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먼저예요. 가로가 없어도 요 계산이 먼저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게 네. 서피스 인테그랄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몇 개 예제 문제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제 한번 볼게요. Evaluate the surface integral. 벡터 필드가 주어져 있고 다음에 공면에 대해서 surface integral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공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실린더 여러분. 한번 뭐 대충 그려보면은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한번 그려보면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x, y, z라고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니까 뭐 이런 실린더 여러분. 반지름이 1인 뭐 이런 원인데 z가 어디까지 여러분? z가 0에서 1까지. 자, 그러니까 요 뚜껑을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요 옆면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옆면에 대해서 서피스 인테그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정의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서피스 인테그랄 또는 플럭스를 계산하는 건데 정의가 이거였죠 여러분. 이거예요. 요게 S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역시 요걸 계산을 해야 돼요. 요건 주어졌으니까 요거는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렇게 계산하죠 여러분. 요게 아까 열심히 계산을 해봤던 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어진 공면을 적당한 파라미터 두 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공면도 역시 포지션 벡터로 표현하면 되는데 자, 한번 어떤 파라미터로 표현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아시면 편한데 조금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옆면만 봐요 여러분. 요 옆면 위에 한 점을 여러분이 표시를 하고 싶으면은 이런 포지션 벡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실린더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재고 세타라고 하면은 요 반지름 1이니까 각을 알고 높이를 알면 높이 z를 알면은 포지션이 딱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파라미터를 쓸 거냐면 세타와 z를 쓸 거예요. r은 1로 고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죠? 옆면이 반지름이 1로 고정인데 지금.
그러니까 세타랑 z를 쓸 거예요. 여기서 VW가 세타 z가 돼요. 자, 그러면은 포지션 벡터는 이제 x, y, z인데 x, y, z인데 요 x, y, z를 이제 세타와 z로 표현하겠다 이거죠. x는 어떻게 표현돼요? r 코사인 세타인데 r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 얘는 사인 세타, z는 그냥 z. 그러니까 세타랑 z로 표현됐죠. 잘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세타로 두면 되고 얘를 뭐로 되나요, 여러분? z로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해야겠죠. 이제 요양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편미분 한번 해봅시다. 세타로 편미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빵. z로 편미분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개를 외적해야 되는데 외적을 한번 해봅시다. 라인 인테그랄보다는 훨씬 계산이 복잡하죠, 그죠? 외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뭐 많이 쓰는 그 디터미넌트 형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 0, 0, 1. 그러면은 I 성분은 뭐가 돼요, 여러분? 코사인 세타. J 성분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K 성분은 빵.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빵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U벡터가 뭐였냐면 U벡터도 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z,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z 마이너스 사인.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U벡터가 뭐였냐면 코사인 세타 z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고 내적하면 되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적분 변수는 세타와 z. 세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실린더 한 바퀴 뺑 돌리면 0에서 2파이까지. z는 구간이 0에서 1까지였죠. 0에서 1까지. 이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내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적을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제곱 세타 z 사인 세타 0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요걸 뭐 계산 다 하실 줄 아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무슨 공식이지 이거? 반각 공식 맞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죠, 그죠? 근데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나 이놈이나 뭐 이놈이나 0에서 2파이까지 한 줄기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네, 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만 적분해주면 되냐면 결국에는 요 2분의 1 이 녀석만 적분해주면 돼요, 여러분. 2분의 1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2파이 곱해주면은 파이니까 이거는 파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또 라인 인테그랄 서피스 인테그랄 한번 또 계산해 볼게요. 벡터 필드 다음같이 주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서피스가 어떻게 주어졌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보니까 네, 삼각형으로 주어진대요. 근데 여기서는 플레인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x가 0, 그러니까 yz 평면상에서의 삼각형 모양인데 면적이 노멀 벡터는 줬어요. 땡큐네요, 여러분.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뭐 yz 평면에서의 yz 평면의 노멀 벡터는 사실 뭐 주어진 건 다름없죠. 근데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면적이 있으면은 노멀 벡터가 몇 개예요.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노멀 벡터는 주는 게 확실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을 노멀 벡터 잡을 수 있으니까 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y축 z축인데 요게 z y 플러스 z가 1이죠, 그죠? 작은 영역이니까 여러분 이게 s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말하는. 근데 이 노멀 벡터가 뭐예요, 여러분? 네, 양의 x축 방향이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노멀 벡터를 1, 0,0으로 잡으면 돼요, 여러분. 간단하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라인 인테그랄, 아니 서피스 인테그랄 정의가 뭐였냐면 요거 있죠, 그죠?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 여러분? 네, 계산은 뭐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V랑 W를 몰아주면 돼요, 여러분. 그냥 X, 이 플레인이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요게 DS면은 요게 DY고 요게 뭐예요? DZ니까 네, VW를 각각 YZ로 두면 돼요. 그리고 요거 열심히 계산할 필요 없이 줬으니까 그냥 1, 0,0 때려박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러분? 요게 1, 0,0이니까 여러분 내적하면은 요 녀석만 남겠죠, 요 녀석만,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Y, dy, dz 이렇게 되죠. 근데 적분 순서를 저는 이제 뭐 y부터 적분하고 z 나중에 하고 뭐 반대로 하셔도 돼요. z 먼저 하고 y 나중에 해도 돼요. 저는 뭐 요 순서대로 양 쓴 순서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y부터 적분해 해보겠습니다. 그럼 y부터 적분하면은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분하면 되죠, 여러분. 0에서부터 어디까지? 요 라인까지, 그죠? 요 직선까지 하면 되는데, 그럼 y는 1-z니까 0에서 1-z까지 적분하면 될 것 같아요. 0에서 1-z까지. 그 다음에 z는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뭐 반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순서 반대로 하실 거면 이제 z부터 적분할 거면 z를 0에서 이렇게 적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0에서부터 1-y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를 0에서 1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2분의 y제곱 0에서 1-z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2분의 1-z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분이 6분의 1에 1-z의 세제곱. 근데 마이너스 부가 하나 튀어나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 미분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죠. 1 집어넣으면 빵이고 0 집어넣으면은 6분의 1 나오네요, 여러분. 답이 6분의 1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또 서피스 인테그랄 계산해 봅시다. 벡터 필드는 포지션 벡터고 파라볼로이드로 주어졌어요, 서피스가. 또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x축, y축, z축. 여기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면은 그러니까 요런 서클이죠. 요 서클에서는 z가 0이죠,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 그림 좀 이상한데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자, 그러면 역시 정의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서피스 인테그랄 플럭스 정의 요거였죠, 여러분. 자, 요게 s인데 근데 방향이 이제 여러분 그 어벌드래요, 어벌드. 그러니까 m 벡터를 요걸로 잡으라 이거예요. 요 들어가는 걸로 잡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한다? 네, 파라미터 두 개, V랑 W랑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역시 또 서피스를 표현해야 되는데 두 개의 파라미터로 여기서는 V랑 W를 뭐로 잡으면 되냐면 그냥 X랑 Y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X, Y, Z인데 Z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이렇게 쓰면은 X랑 Y로 표현됐어요. 요 포지션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다. 자, 그러면 역시 그러면 얘를 X로, V를 X로 W로 Y로 두면 되니까 요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편미분 해볼게요. 편미분하면 요거 Y로 편미분하면 요거, 그죠? 요거 두 개 글씨 날라가는데 괜찮겠죠, 여러분? 또 디터미넌트 폼으로 해주면은 딱 맞죠, 여러분? 네. 그러면 x 성분이 뭐냐면
EX 제 성분이 뭐냐면 EY K 성분이 뭐냐면 1 요거죠. 그러면 가로로 좌표로 쓰면은 이거 왜 생겼어? EY, 1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네,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적분 구간에 한번 잘 유심히 봐봐요, 여러분. 적분 구간 요거죠, 그죠? 따로 떼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챙겨 먹은 게 네, 그냥 적분하고 싶지가 않아요, 보니까. 봐봐요, 여러분.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러면 뭐 y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y부터 적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분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부터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제곱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이거 루트 들어가 있으니까 좀 하기 싫잖아요, 그죠? 딱 생각나는 좌표는 극좌표 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r과 세타로 바꿀 거예요. 그럼 요거 r과 세타로 바꿀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2r 코사인 세타, 얘는 2r 사인 세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r과 세타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넣으면 어떻게 돼요? u 벡터가 그러니까 포지션 벡터였죠, 그죠? 포지션 벡터였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포지션 벡터가 이거였죠. 이거 r 코사인 세타, 이거 r 사인 세타.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r 제곱이죠, 그죠? x가 r 코사인 세타고 y가 r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1 마이너스 r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우리가 계산해 준 거. 요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 근데 이것도 별로 간단해 보진 않는데 일단 가봐야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dr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가 빠졌죠, 여러분? 이게 아래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거 빼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적분 구간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지름은 0에서 1까지 한 바퀴니까 2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계산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내적하면은 2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r 제곱 r dr d 세타.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2r 제곱이죠, 여러분. 그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니까 그러면 2랑 만나면은 1 플러스 r 제곱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r 플러스 r 세제곱이고 dr d 세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r부터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타부터 해주면 세타는 2파이로 적분이 끝나고 그럼 여기에 2분의 r 제곱 4분의 r 4제곱 0에서 1까지니까 여기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니까 2파이 곱하면은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예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거 적분 한번 해볼 건데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 그리면은 여기가 x축이면은 0에서 최대값 1이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무슨 분포예요?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 정규 분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가우스 이름 따가지고 가우시안 폼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정규 분포가 이런 꼴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 표준 편차 시그마랑 뭐 평균 m 넣어가지고 어떻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이렇게 생겼었나? 이런 꼴이었네요, 그죠? 미안해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그냥 뭐 지금 딱 그 꼴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우리가 정규 분포 그거 여러분
적분하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뭐 여기도 뭐 적당히 뭐 있는데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였나? 하여튼 뭐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네, 이거 적분하면 여러분, 근데 확률이니까 확률밀도 함수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뭐가 나오죠? 1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적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네, 적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피스 인테그랄 공부했으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은 이제 왜 정규 분포 그거 확률밀도 함수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왜 1이 나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제가 i라고 하면 여러분 i 이렇게 또 i 하나 갖고 올게요. 적분 변수는 상관없으니까 뭐 y로 쓰건 x로 쓰건 상관없죠, 그죠? 그럼 i 제곱을 하면 얘네 두 개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거 한꺼번에 몰았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데 역시 생각나는 좌표계는 극좌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적분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x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 구간이에요. 적분 구간은. 그러면 극좌표로 따지면 이제 r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네, 한 바퀴 빵 돌리면 되겠죠. 적분 구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폴라 코디네이터 바꾸면은 r, dr, t 세타죠. 네,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요거는 마이너스 r 제곱,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니까. 근데 요게 딱 적분하기 이쁘게 돼 있죠 여러분. 요거 미분한 게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 세타는 적분하면 2파이로 끝나고. 자, 그러면은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rt가 나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무한대까지. 자, 여러분 무한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양끝으로 가면 0으로 수렴하죠, 그죠? 0으로 가고 0 집어넣으면은 이제 값이 1이니까 여러분, 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파이가 나와요. 값이 파이. 그럼 i 제곱이 파이니까 i는 뭐예요? 루트 파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네, 요거를 적분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네, 루트 파이가 나와요. 서피스 인테그랄 응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신 다음에 그 정규분포 모양 한번, 정규분포 그 모양 있잖아요 여러분, 좀 복잡한 모양. 네,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 적었는데 그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 시그마 제곱분의 표준문자가 시그마고 평균이 m이면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루트 2파이 시그마였나? 이거였던 것 같은데 미안해요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어쨌든 여러분 한번 이거 이용하셔서 한번 정규분포 정구간에서 확률, 저 적분하면 확률 1 나오는 거 한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볼륨 인테그랄 한번 알아볼게요. 볼륨 인테그랄은 엄청 쉬워요.